번째 강연 신규 인수 공동경영실 핵심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MD 캠퍼스 신대식 부장님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대식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MD 캠퍼스 본부장님으로 계시고요. 여행경제 메디컬 백신 개발, 치료견자 과정을 강사하고 계시고 현실 치과의사의 치과 지식 경영 대회나 치과 경영 개선 프로젝트 강사이시며 대한 치과의사의 치과 생활 회계 과정 핵심 과정 미니 MBA 대표 강사이십니다. 한국 병원자치평가원 수석연구원이시며 오픈 유니버시티 한국병원 세미나 강사이십니다. 신대식 본부장님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D 캠퍼스 신대식 본부장입니다. 네, 30분이 되기 조금 전인데 그냥 많은 분들 오셨다 보니까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신규 개원, 인수 개원, 공동 개원 시 핵심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오늘을 드릴 거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좀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많이 올려놨다 보니까 필요하신 정보는 그냥 그때그때 바로 사진 찍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회사 소개 먼저 좀 드리고 진행을 하면 저희 회사는 MD 캠퍼스라는 사명하에 2005년부터 지금 17년 동안 원장님들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컨설팅하고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치과 쪽에서 좀 크게 활동을 했던 부분은 2019년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직교육지정기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내용은 원장님들께서 워낙 세무나 회계에 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미니 MBA라는 타이틀로 전국 광역시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로만 해도 좀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유튜브에 저희가 강의를 많이 게재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세무라고만 검색하셔도 관련된 많은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치과에 양도양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 용역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작년에는 서울시 치과의사협회하고도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임명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N방이라는 부동산 치과, 메디컬, 양도양수 사이트도 개설을 했습니다. 이따 자세한 거는 저희 부스에서 안내를 드릴 거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덴텍스는 2018년부터 매년 참석을 하면서 원장님들께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가장 요지는 적어도 개원 전에 세무나 회계에 관련된 좀 공부를 좀 하셔라.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셔라. 그리고 요즘에는 가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한 꼭지를 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요약해서 좀 날짜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텍스가 좀 참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실 때 다 사전 설문을 하셨죠. 그 설문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거의 대부분 덴텍스에 참석하시는 원장님들은 대원 2 원장님보다는 현재 공직이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공직이 원장님들의 덴텍스 참석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 거의 63%의 분이 페이닥터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개원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의 형태는 대부분 단독 신규 개원을 생각을 하시는데 좀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인수 개원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3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인수 개원의 비중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아시다시피 신규 개원 자리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치과를 어딘가 입점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수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예정 시기는 면허를 취득하시고 5년 이내에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있으시고요. 개원 예상 비용은 보통 3, 4억 정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개원 예정 지역은 수도권으로 보이는 통계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서도 내가 개원을 한다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실질적인 통계치가 어떤지를 좀 비교를 해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목적으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단독 신규 개원시 주의하실 부분, 그리고 인수 개원하실 때. 세 번째는 공동, 그리고 네 번째는 개원 전 필수 세무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핵심은 신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3가지 케이스에 다 적용되지만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하는 게 첫 번째 포커스고요. 두 번째로는 인수개원 하실 때는 반드시 가치평가를 선행을 하셔라. 그리고 공동개원 하실 때는 종합계약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필수 세무정보는 치과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고 평균 소득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 병의원의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요양기관, 즉 의원이 병의원이 총 7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치과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8,000개에서 한 26%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 의원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정형외과 모든 병과들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단일병과로는 단연코 치과가 엄청난 숫자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의원도 만만치 않은 숫자를 보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개원이 시장이 녹록지 않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딘가를 벤치마킹 할 때 잘 되는 치과를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 한의원을 벤치마킹 하는 게 더 생존에 있어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한의원은 이미 그 개원과의 시장을 저희 치과보다 적어도 5년, 10년 전에 투자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잘 되고 크게 운영되는 한의원을 벤치마킹 하는 게 앞으로 오히려 저희가 보는 경영의 방향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요. 좀 파격적인 수치인데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매년 재업을 하는 치과의 숫자고요. 하늘색은 매년 폐업을 하는 치과의 숫자입니다. 엄청나죠? 매년 약 한 4,500개의 치과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3,800개의 치과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폐업 치과 중에는 사업장의 확장으로 인한 폐업, 원장님의 은퇴로 인한 폐업,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약 한 30%를 차지한다라고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원장님 매출 올해 100개가 없겠다라고 하면 그 중에 약 60개 정도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개원과의 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관련된 기사로는 지역별로의 폐업 비율을 또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지만 아무래도 세종 같은 신도시는 신비치과들이 많다고 생일이 얼마 않다 보니 이렇게 폐업률이 낮은 거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그만큼 좀 폐업률의 높은 비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원을 하신다라고 하면 개원의 목적 자체를 생존으로 보셔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뭐 신축 건물만 생각하면 뭐 생기면 바로 치과부터 약국부터 입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상공개원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꼭 써보시라는 거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줄 거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단독으로 하실 건지 공동으로 하실 건지 인수개원을 하실 건지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오픈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적어도 이런 프로세스로는 준비를 하셔라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사업계획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목적으로 작성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개원의 목표 및 방향 일단 미션이나 비전이나 경영 목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내 돈 가지고 오픈하는데 뭐 이렇게 사업계획을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컨셉의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적어도 한 2-3줄 정도는 요약할 수 있게끔 남한테 펀딩을 받으려면 어떤 치과의 컨셉을 갖춰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원의 형태는 단독으로 하실지 공동으로 하실지 인수개원 하실지 아니면 네트워크 병원에 참여하실지 아니면 지분 참여하실지 그리고 개원 시기 및 준비 기간은 이건 스케줄별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원 예상 후보 지역 선정 어느 정도 좀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해당 지역의 상권 분석
요즘에 워낙 빅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사전에 수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예상 소유자금 분석 및 대출 운용 계획.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 원장님들의 닥터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거의 한 원장님 한 70% 정도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셨었는데 이제 기업은행은 거의 막혔다는 거죠. 아니 주로 하는 게 하나은행이나 경남은행을 많이 하시는데 경남은행은 수도권은 커버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은 또 커버가 안 되고 하나은행은 또 사업자 대출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금 계획은 좀 사전에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및 장비 그리고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어떤지 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장만의 이런 거를 꼭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라. 그리고 대원 형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단독일지, 공동일지, 인수일지, 네트워크일지 일단은 혼자 하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점은 경영상의 분쟁이 있겠죠. 혼자 하시니까 의사결정이 수월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투자 금액이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고가장비를 도입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 분산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좀 규모 있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국가적인 경영이 어려움이 있고 실제 경영상의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거의 오픈하신다라고 보면 그냥 차라리 단독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대형 시장이 워낙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치과 시장도 어쩔 수 없이 규모의 경제력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이즈가 커져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공동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조정하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해를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수개원할 때 인수개원의 장점은 아무래도 신규로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자리수를 잡으실 수가 있겠죠. 대신 그에 따른 단점은 기존 병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초반에 홍보를 하시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이때 인수개헌의 특징은 반드시 가치평가를 선행을 하시고 그에 따른 계약서도 명확하게 쓰셔야 한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트워크가 사실상 이제는 좀 많지 않은데 네트워크는 어쨌건 경영의 노하우를 조금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이 부분도 단점은 추후에 로열티적인 문제라든지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 형태는 다양하게 보시고 어떤 게 원장님들의 방향이나 성향이 맞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원 시기 및 준비 기간이나 스케줄러는 일단 강의 마치고 저희 부스에서 설문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개원 가이드북이라고 책자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책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책자가 아니라 저희가 19년도에 그냥 치과의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그 당시에 활용 목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쨌건 개원 준비하실 때는 적어도 약 한 2달 정도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원만하게 진행을 하시다. 그리고 절차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보건소에 먼저 의료기관 대상신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주의하실 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일종인지 아니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왜냐? 이게 작년 초, 그러니까 19년 말에 새로 입법이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치과가 근세 이중기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일종인지 이종인지가 나타나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인수개원 하실 때 기존에 여기에서 치과가 아니면 성형외과가 피부과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인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권리계약을 먼저 했어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양도양수, 인수계약 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보다는 권리계약을 먼저 하시는데, 권리계약할 때 반드시 투약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때만 이런 권리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투약을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실제 작년에 이런 케이스 3건이 나왔어요. 그냥 당연히 인수계획이다 보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권리계약을 하셨는데, 거기가 근생이 일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아예 그래서 허가가 안 나와요. 신규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요건을 갖추려면 장애인 이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공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오히려 권리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 전부터는 준비하시되 꼭 인생의 일종인지 이정도는 확인을 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입지를 어느 정도 좀 고민하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상권 분석을 먼저 해보시라는 거죠. 일단 뭐 보통 저희가 예정인들 원장님들 대상으로 보면 뭐 주말마다 그 원하시는 곳들 예정인들의 실제 임장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요즘에 워낙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그 사이트 버튼 말씀드리면 이런 사이트들 보면 이제 그 PC로도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으세요. 뭐 예를 네이버 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거리수라든지 보시면 그 해당 지역의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그 횡단보도에서는 몇 미터라고 하는데 실제 그 정도 어느 정도 보는지,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강조할 게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도 좀 다릅니다. 날짜를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뭐 눈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여름철에는 진짜 이런 스쿨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계절별로 특징을 좀 보시는 것도 좋고, 어쨌건 요지는 굳이 발품 너무나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먼저 파악을 하시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좀 사건 분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 대비 주변에 큰 초등학교는 뭐가 있는지, 아파트 주거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주로 역세권에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의 경제 치수는 어떻게 되는지, 각 포인트별로 좀 특성을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인구별 특징도 볼 수가 있어요. 유동 인구는 어떻게 되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유동 시간은 어떻게 되고, 밀집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딱 강의 마치고 어쨌건 저희 신청해 주시면은 선착순 100분에게는 제가 사건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원 예상 홍보 지역은 먼저 정보를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대출 금리가 약 한 3% 중후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표면금리죠. 원장님이 계약하시는 금리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이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경비 처리가 되면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내는 이자는 평균 한 2.5% 정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3% 후반이 중후반이겠지만 실제는 2% 초중반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이제 뭐 한 1, 2년 성장했고 돼서 이제 대출을 상환을 하실지 마실지 결정을 하실 때는 표면금리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 조달금리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의 대출을 상환을 할지 마실지를 결정하실 때는 내가 이 1억의 돈을 운용을 해서 2%보다 더 수익을 낼 것 같으면은 굳이 대출 상환 않고 끌고 가셔야 되겠죠. 아니면 상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말씀드리면 갈수록 대출은 더 부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대원 초반에 대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최대한 깊게 끌고 가시는 게 어쨌든 원장님들 형성금을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대원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실 게, 처음에 닥터론으로 5억의 대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 5억의 자금이 개원 초기에는 다 경비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이자가 다 경비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하면 처리할수록 자산의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4, 5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이 5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다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용어가 추가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의 세무조정 명세서라는 걸 받아보셔서 거기에 추가 인출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쓰고 있으신 대출 금액은 전부 다 지금 경비 처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니시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저희가 대출을 상환할지 말지 보는 기준이 실질이자 2% 초중반이었는데 대출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3% 중후반에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에 따른 판단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대원 연차가 한 4, 5년차 정도 되신 분들은 추가 인출금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방법은 또 별도로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컨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외국의 치과는 치위생사분들이 이런 메이드 입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진료를 듣고 있고요. 한 소아치과입니다. 원장님들이 다 시어보예요. 그리고 중국의 한 산부인과는 이런 식으로 헬로키티 캐릭터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비전이나 미션이나 목표를 정하실 때처럼 인테리어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컨셉을 좀 생각하셔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방향이나 그런 것을 정해줍니다. 즉, 비전이 정해져야 직원들도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면은 이로 인해서 환자들도 하여금 교육을 하시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하고 연관된 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비전이나 목표에 맞춰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컨셉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거의 대원 준비기나 대원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원 준비기 때는 반드시 목표 손익을 고민해 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원장님이 현실적으로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을 집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세후 1,000만 원이 나오려면 세전으로 이익이 얼만큼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전 이익 대비해서 평균적인 매출 소득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매출이 얼만큼 나와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적어도 예상 목표 매출이 정해져야 이 예상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습관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며 이 매출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환자가 어느 정도 내원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러려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예 장비점 목표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되는 대로 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전략에 방향이 안 맞아요. 그만큼 지금 노른자 자리는 비싸고 예를 들어 역세권으로 경쟁을 해서 들어가려면 내가 생각하는 목표의 방향에 이게 부합하는 입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예를 들어 매출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진료 과마다 소득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정인지 소아인지 일반인지 미용인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남는 마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매출도 접근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걸 대비해서 매출 역산을 가지고 주시는데 이 목표 손익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세무 정보는 좀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요즘은 뭐냐면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거는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절대 세무사가 원장님의 편이 아니에요. 세무사는 어쨌건 기장 대리인이라고 해서 원장님의 역할을 수행적으로 관리해서 신고만 하는 역할인 거지 실질적으로 원장님의 경영의 상태의 진단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그리고 세무사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세무적인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연 전에 이런 세무회계 관련된 부분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대연을 하셨다라고 보면은 세무신고 틀을 좀 갖추셔라. 이 말은 뭐냐면 연차별로 목표 소득률을 좀 정하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원 1년차 때는 소득률 몇 퍼센트, 2년차 때는 몇 퍼센트, 3년차 때는 몇 퍼센트, 그리고 4년차 때부터는 몇 퍼센트 유지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정하셔야 그 목표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예를 들어 경비를 준비한다라든지 아니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다 보니까 대원을 하시고 나서는 세무신고 틀을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인수개헌을 하신다라고 보면 아까 가치평가를 말씀드렸는데 가치평가가 지금까지 사실상 그러니까 치과의 양도양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이런 시대상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그런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금액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 그 표준을 정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연구용을 진행했습니다. 방식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체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가상각을 다 처리해서 장부상 가치는 0원입니다. 장부상 가치는 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다가 판매를 한다고 보면 적어도 한 200~3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장부상의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체어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연수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몇 년, 파노라마는 몇 년, 그런 형태로, 그리고 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매출 대비로 판단하시는 거겠냐, 소득, 당연 이익 대비 판단하시는 거겠냐. 이익 대비라고 하면은 몇 개월 정도를 반영하는 게 있겠냐 라는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 통계치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가치평가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금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양도양수는 양도자, 사신분과 양수자, 사신분이 협의거든요. 그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가치평가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매출에, 월 매출에 3배를 한다, 뭐 남은 이익에 몇 배를 한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1번의 방식으로 하면 4억, 1억 3천, 3억, 2억 8천, 4억 이렇게 방식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어느 거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일부 업체에서는 원장님의 뭐 그런 명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무형적 가치도 판단하는데 그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평가의 기준은 어쨌든 신고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재무제표 기반으로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유형자산은 장부상 평가가 아니라 시가로 환산하는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무형자산은 결국에는 원장님의 로열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점들은 결국에 원장님의 손익에서도 매출이나 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된 거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의 평균 사용 연수라든지 소장비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영업권, 무형자산은 몇 개월로 환산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먼저 양도양수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가치평가 꼭 기억하실 수 있고요.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비단 양도양수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지금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자체적인 경영평가를 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리고 지분 참여하실 때도 필요하죠. 왜냐? 지금 회의로 하시다가 지분을 참여하려고 하시는데 지분 참여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해당 병원에 같이 평가하고 내가 펀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분인지 참여해서 권리계약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과하고 계시지만 동업 폐지할 때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동업할 때는 으쌰으쌰해서 파이팅 넘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헤어질 때는 진짜 남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도 동업 폐지 시는 어떤 형태로 가치평가를 진행해서 돈을 체험한다라는 걸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양도양수 계약하실 때는 일단은 뭐 날짜나 대금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영업권,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입니다.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권리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수계약을 하신다라고 보면, 양도양수 하신다라고 보면 거의 95% 이상이 포괄 양도양수랍니다. 포괄 양도양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병원의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그냥 다 인수해오는 거죠.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라든지 뭐 사업장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왜 포괄 양도양수를 한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치평가를, 예를 들어 양도양수 계약하실 때 금액을 3억이면서 3억, 4억이면 4억 그냥 통짜로 금액을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3억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유형자산은 얼마고 무형자산은 얼마인지를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세무 관계가 전혀 바뀌고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유형자산으로 만약에 3억 중에 2억이 유형자산이고 1억이 무형자산이라고 계약을 했다라고 보면 유형자산 2억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어쨌건 좀 초반에 많은 금액을 처리하실 수 있는 거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할 때 또 일부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유형과 무형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하셔야 하고 무형의 대금을 지급을 하실 때는 만약에 무형의 대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을 다 그냥 지급하시면 안 되고요. 무형 자산 금액의 8.8% 원천 징수를 하고 그러니까 세금은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실제 케이스 때는 차라리 주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수자분이 1억을 권리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원장님이 그냥 대략적으로 비용 처리가 된다면은 절세되는 세율을 소득세를 50% 그냥 절감한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 어쨌건 나는 1억을 주고 이거를 계약서를 명확하게 하면은 세금을 5천만 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돈을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꼭 이걸 쓰셔야겠죠. 그러면 이 돈을 받으시는 분은 어쨌건 기타로 그 돈을 받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억은 받았지만 받은 1억에 대해서 다 세금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권리금은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60%는 경비로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실제 1억은 받았지만 4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똑같이 50%에서 2천만 원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사시는 분은 1억 내고 5천만 원 경비세를 받고 사시는 분은 1억 받고 2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여기서 전략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영도형 사실 때 원장님들이 좀 협의가 가능하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아웃 오브 레코드지만 금액을 조금 높게 하고 따로 사시는 분이 사시는 분의 세금을 그러니까 양수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다 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리하신 거죠.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금 지급 시기라든지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어느 정도의 대원을 제한을 할 것인지 간판이라든지 직원들 퇴직 등 고민하시고요. 이게 저희가 포괄양도 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반드시 인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이 인수한다라고 보면 인수 시점까지는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인수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직원들은 다 내고는 먼저 퇴직하셔도 되고 일부는 주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지금 세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고용증대 세액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는 게 뭐냐면 어쨌건 작년보다 올해 직원을 추가로 더 뽑았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격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신규로 배원하시면 처음에 뽑은 직원들이 다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대상 인원에 포함이 됐지만 인수를 하신다라고 보면 그 전 원래 있던 치과의 인원을 기준 인원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원 전에 좀 저는 컨설팅에 차라리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주변에 뭐 선후배들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똑같은 세법이라 하더라도 원장님한테 유리하게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면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쓰십시오. 동업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고 요관 이 정도의 내용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동업계약할 때 처음에 돈을 어떻게 출자하실 건지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픈하셨다라고 보면 이 돈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지분율대로 제어할 건가 아니면 성과 유동해서 제어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실지 그 청산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가 있어야 동업계약을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지가 지금 한 12년째 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동업으로 인해서 진짜 길게 가시는 분이 확률로 10분 중에 한 4분, 3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5년 안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길게 가거나 그런 둘 중에 극단적인 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초반에 뭐 시작하기 전에 뭐 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관리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경영을 하시면서 분쟁의 소지도 있고요.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동업계획을 쓰시는데 적어도 저희가 진행하는 동업계획의 진행 방식은 사전 질문지를 A 원장님, B 원장님 각각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부분을 작성을 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치가 되면 진행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협의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고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동업의 목적이라든지 지분율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지분율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보면 운영비 부담도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지분을 차등해서 보고 쉐어도 차등해서 한다라고 보면 운영비도 그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이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월 할 건지 분기별로 할 건지 아니면 적어도 사업장의 운영이 되는 최근 경비는 단기로 할 건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수익 배분 주기는 월 단위로 할 건지 분기로 할 건지를 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누구 위주로 할 건지 왜냐면 의견이 대립이 되다 보면 시간만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 취득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직원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병원 운영 관련된 업무 부장과 원장님들도 자체적인 복리유지 근태도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 매출인의 경조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왜냐면은 이런 것도 정해놓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등록 기간은 일단 3년이 넘는 거로 하고 그 사이에 또 중간에 갱신하실 때 이런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죠. 동업계약 해지사유 무단으로 결근하시거나 병원 등을 얼마 이상 그냥 무단으로 유용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 주의를 하셔야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원장님이 한번 이제 나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권리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임의로 넘길 건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넘길 건지 그리고 협의를 한다라고 보면 새로 오는 후임자는 누구의 동의에 의해서 협의를 진행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하고 그리고 종료했을 때 자료재산 평가 방식과 사고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반드시 사전에 동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세법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원장님들은 복직국이 의무 대상자입니다. 말이 거창하지만 복직국이 의무 대상자라고 하면 두 줄로 장부를 쓰는 거예요. 두 줄로 장부를 쓴 결과물이 이런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손익계산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된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과의 평균 소득률 몇 %라고 하잖아요. 그게 얘를 말하는 거예요.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몇 %인지 이거를 보는 거고 이 소득 금액이 정해졌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원장님의 절세 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이쪽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금이 매겨지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지역을 하시고 원장님들이 많이 혼선을 하는 게 여기 소득률하고 세율하고를 헷갈려서요. 소득률은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서 매출에 남은 게 소득률인 거고 세율은 원장님이 세금을 내는 비율인 거예요. 예를 들어 구간별로 제가 지금 10억 발생해서 7억 쓰고 3억이 남았다라고 하면 3억은 1억 5천 추가해서 3억 이하니까 38%의 세율이 해당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소득률은 10%인데 세율은 40%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소득률은 40%인데 세율은 6%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념화의 차이를 이해하셔라.
소득률은 매출액에 따른 비율인 거고, 세율은 이 과세표준, 금액에 대비해서 환산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실제 저희가 매년 국세통계연구를 통해서 치과의원의 평균 매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균 신고 매출이 5억 3,600이고요. 16년에 5억 7,200, 17년에 5억 9,400, 18년 6억 1,200, 19년 6억 6,600입니다. 이 트렌드로 보면 거의 20년도 평균이 한 6억 8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2002년, 2009년이 평균 매출이 5억 400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신고 매출이 3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적은 수가가 30% 이상 늘어나면 아니죠. 수가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그런데 왜 이렇게 신고 매출이 높아졌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데 보험 진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노출되는 게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뭐 평균이 5억이었을 때는 신고는 5억이었지만 전체 추가로 보면 신고는 5억이었지만 평균적인 비보험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이제 노출, 보험화 되면서 신고가 6억 8천 7억 가까이 되지만 이제 현금은 거의 이제 없어진다. 그 말은 뭐냐? 신고되는 매출이 커진다. 그것 대비해서 원장님이 쓰시는 경비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만큼의 부담하시는 세금이 커지시죠. 부담하시는 세금이 커지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고 매출이 적고 현금흐름이 좋았을 때 대비 지금은 원장님의 가계로 가져가시는 현금으로 훨씬 더 안 좋아지시죠.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역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원의 평균 소득률은 이 자료는 굉장히 옛날 자료입니다.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이게 병원별로 한 10년, 15년 전부터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공시한 거예요. 치과의원의 평균 38.3, 이건 한 10년, 15년 전 수치고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 수치로 원장님한테 치과의 소득률을 맞추셔야 한다고 하면은 그쪽 행정실은 아예 함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요즘에는 워낙 지역별로, 외형별로 다 차이가 커요. 이 수치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산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만약에 원장님이 신고하신 소득률이 평균보다 80% 미만이었다 그러면 소득률 저조라는 경고를 줘요. 가장 리스크가 큰 경고죠.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평균 소득률은 얼마인데 이 원장님이 신고하신 소득률은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신고할 때는 주의하셔라 라는 형태로 지금 트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2016년부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역 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치과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소득률 적용 경고를 받은 치과들의 데이터만 저희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 공시된 게 아니라 원장님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지역별로도 같은 지역이지만 매출액에 따라서도 평균이 달라지고요. 연차 해마다 또 바뀌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보는 기준은 TIS라는 컴퓨터 전산, 국세 전산 프로그램이 공종업계, 치과의 공종 지역, 시군 구별의 매출별로 소득률을 파악해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춘다라는 거는 그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사업장만의 수치를 파악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춰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지금 참고하시는 거지 이것도 절대적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왜냐? 해마다 다 바뀌기 때문에. 대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매출이 평균적으로 이만큼 나온다는 거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하면 개원 초기에 1년차, 2년차 때는 의도적으로 소득률 적용 정보를 받아서 우리 치과의 평균 소득률을 파악하시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다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사진으로 넘어가시죠. 아까 그 절세 요건에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요건 중에 원장님들이 적용 가능한 것들만 따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절세 요건이다 보니까 원장님의 권리예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원장님이 근데 크게 별로 혜택 받으실 게 없으세요. 이쪽 세액공제 요건이 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게 여기 고용중개 세액공제다. 고용중개 세액공제는 일단은 추가로 고용하면 만 29세 미만, 청년은 수도권은 1,100만 원 세금을 빼주고요. 지방은 1,200만 원 빼줍니다. 1년 빼주는 게 아니라 3년간 빼줍니다. 엄청나게 큰 제도예요. 한 명 청년이 늘어났으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세금을 1,1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지금 세법으로는 올해까지가 한도 수요고요. 내년에 또 이게 적용이 될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면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고용중개 세액공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이제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통합투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그 의료기기 사신 금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대신 얘는 수도권, 과밀업체권은 안 되고요. 지방만 가능하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원장님들이 개원을 하시면서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부분, 개원 중이시다 하더라도 평균 근로자가 늘어났으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의료기기를 취득하셨으면 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얘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원장님들 이런 세액공제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준비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소득세 부과지척 기간이 5년입니다. 과거 5년 동안 원장님이 만약에 이런 거를 못 받으셨다, 놓쳤다라고 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니까 당당 세무사무실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한번 또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강의 마치고 한 11시 방향으로 오시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문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그 사업계획서 관련된 책자랑 상권 분석 보고서 샘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N방을 이번에 런칭하면서 그 오픈 이벤트도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관련된 강의 내용이라든지 개원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